그리고 결국 자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상승의 원인은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유전입니다. 부동산은 물론 코스피, 코스닥까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자산 시장이 연초부터 매우 뜨겁습니다. 연령을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춘욱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 만에 저희 직터뷰에 다시 나와주셨어요. 맞아요. 그때도 추웠어요. 그냥 3천 네. 계약금 넣으면 막 네. 올라서 6배, 5배. 그때 그 올웨더 전략이라 그래서 사계절 투자법, 주식, 채권, 금, 환율까지 네. 포인트를 딱딱 찝어주셨는데요. 박사님 다녀가시고 나서부터요. 신조어가 생겼어요. 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까지 요새 난리죠. 네, 주식시장도 정말 뜨거웠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더한 것 같은데요. 작년 한 해 이 자산 시장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1년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뜨겁다 못해 이제 좀 약간 걱정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자신감이 넘쳐서 이렇게 자신감 뿜뿜 시야를 조금 좁게 해서 뛰어가는 것처럼 좀 걱정도 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하루에 주식 종목이 상위한 게 딱 나오잖아요. 저 열심히 본단 말이에요. 그럼 가끔 거기에 왜 올랐는지 알 수 없음이 나와요. 상승 이유가 있잖아요. 이 급등 주식이. 사유 없음.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위축이 된 것 같은 그런 시기였는데요. 반면 부동산, 집값, 그다음에 이제 전세값, 주식시장까지 사실 다 올랐어요. 네, 이게 뭐 경기는 어려웠는데 이유가 뭘까요? 금리죠. 아, 금리. 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네. 예전에 이제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진짜 부자였던 게 1년 이자가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매년 5천만 원의 이자를 포기하고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에는 그 정도 되는 집이 비쌌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을 갔다. 이자가 얼마냐? 500만 원. 이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이 정도 이자와 이 정도 레벨에서 여기다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거는 자기가 더 가난해지는 기분이 드는 세상이 온 거죠. 그러면 예전에 5천만 원 이자였다면 지금 500만 원인데 그냥 집값이 그거 안 오르겠어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다. 그리고 저금리 때문에 주식도 부동산도 같이 가는 거죠. 1년 전에 박사님 만났을 때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주택을 강남에 막 집을 사러 오는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올 시기였는데 이젠 반대로 주택을 처분하신 분들이 또 삼성전자의 우량주들을 막 주식 시사를 하시면서 꼬마 빌딩을 보러 다니신대요. 야, 참 예. 대단한 분들이다. 진짜 배우고 싶어요. 어쩜 이렇게 사이클에 탁딱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야,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까지도 예, 막- 한 번에 같이 어우러지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야, 이런 것들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예. 같아요. 정말 그 사례는 무섭다. 과거에 이렇게 전염병 던질 때 특히 경제는 보통 어떤 변화를 겪었나요? 잠깐 나쁘고 좋아지죠. 잠깐 나쁘고 좋아진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첫 번째는 그 충격이 오죠. 인구가 이제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1인당의 재산은 더 많아지는. 이 역사적인 사이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염병이 올 때는 물론 당연히 왕조가 멸망한다든가 뭐 전쟁 같은 일도 벌어지지만 그 뒤에 굉장히 강력한 호황이 와요. 그러니까 자산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부유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1인당 소득이나 자산이 올라가면서 부유해지는. 이게 정말 무섭죠. 네, 들으면서 소름이 오싹한데요. 이 실제로 1919년 스페인 인플루엔자 네. 때도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리는 세계 자본주의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가 또 있었죠. 저 어저께요 그 미국의 M1M2 그래프를 봤거든요. 비율 보셨어요? 파! 로켓 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나중에 다시 흡수해야 될 그런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돈을 풀어놓은 건 회수가 들어올 텐데 그 시점을 둘러싸고 이렇게 말이 많죠.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언젠간 오게 될 때 그때가 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가 오겠죠. 자, 또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아무래도 좀 국가 간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게 하면서 처음엔 정말 무역 교력도 안 돼서 비행기 오고 내리는 것들, 그 다음에 배, 이런 게 무역도 엄청 이렇게 단속이 있어서 저희 중국의 직구 같은 거를 하면요. 안 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장난감을 기다리는데. 근데 이게 인구 이동이나 이렇게 무역을 참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후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네. 1919년 이제 스페인 인플루엔자, 또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18년까지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전염병이 함께 터졌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제 바다 건너 다른 나라 일에 우리 간섭하지 말자. 고립주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끼리 잘 살자가 되면서 이민의 벽을 막아요. 사람들의 이동들을 차단하게 되면 이 서비스가 타격을, 여행부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딱 보면 서비스 산업은 굉장히 힘든데 물건 파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다, 내부재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흐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인구 이동은 좀 약해질 것 같아요. 저는 올해도 사실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세계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 얻을 때까지는 어렵고, 또 이 과정에서 서로가 감정이 이상했어. 누구 때문이네, 너네는 왜 그러네, 이러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물건의 교육들은 앞으로 활성화될 여지들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오가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부문의 교육, 이런 것들은 상당 기간 앞으로도 힘들지 않겠냐. 코로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것들 얘기가 제가 돈의 역사 2를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잘 알아들었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장에 와닿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귀에 정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 챕터에 갔을 때. 전염병 이야기, 금융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금융 발달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요즘에 또 궁금한 게 프롭테크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네. 직방 앱도 있고 호객 모노도 있고, 그죠? 이제 이런 기술의 발달, 프롭테크 기술 발달은 어떠한 영향을 좀 줄까요? 이 두 가지를 가져오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을 좀 투명하게 만들어줘요. 가격이 예전에는 깜깜이 가격이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깜깜이 시장이었던 것이 투명해져서 굉장히 좋아진 면이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버블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유동성, 당연한 거니까. 네,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낙관. 세 번째가 뭐냐면 거래의 편의성. 2000년대 초중반 그 DJ 정부 말부터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거 기억나시는데 그때 왜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나를 우리가 딱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활성화됐던 때가 그때잖아요. 왜냐하면 2002년, 2003년에 카드 위기 때문에 금융기관들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담보대출 쪽으로 좀 갔던 면이 있었거든요. 내수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예전에 비해서 유동성을 이용하기 쉽고, 또 거래 자체가 파악도 쉬워지고 대출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해지는 그런 시장들이 출현한 게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이 프롭테크의 발전과 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투명하게, 나쁘게 말하면 거래의 회전율을 높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의 유동성들이 커지고 특히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일들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안타깝게도 예전에 비해서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폭이 되게 커진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만 알고 있었던 정보가 이제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는 정보로 바뀌면서 이제 선기능도 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기회를 또 이제 서로, 그렇죠. 이제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나보다 이 집을 더 비싼 값을 사줄 거야라고 생각하며 매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참 집 투자하고 할 때는 이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이게 좀 저평가돼 있나, 이 향이 어떤가, 과거에 이 아파트 이력은 어땠는가, 등등 참 많이 따지고 다니면서 했던 거라면 이제는 좀 그렇게 매매하는 부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가격의 정보 기능들이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 부동산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또 이제 경제 면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팬데믹 시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과거에 이제 그렇게 전염병이 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기술이 앞으로 부동산의 역사를 또 어떻게 바꿀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모두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